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그 이제 메모리 계층 구조라는 타이틀 하에서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메모리의 역할이 뭔가, 그리고 실제 메모리 하드웨어들의 구성이, 하드웨어들이 어떻게 지금 이제 현재 만들어져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의 특성을 봤을 때 메모리 계층 구조를 이룰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는 무엇인가. 그 메모리 계층 구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캐시 메커니즘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 또 역시나 필연적으로 우리가 전제했던 지역성이나 특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해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실 교재나 강의 자료로서 준비한 내용은 꽤 많습니다. 타이틀을 캐시 메모리라고 타이틀을 잡으면서 캐시 메모리의 하드웨어적인 내부 구조, 그리고 캐시 메모리의 이제 구체적인 동작, 아까는 추상적인 동작을 얘기를 했던 거고요. 아래쪽 메모리가 있을 때 위쪽 캐시라는 데다가 어떻게 가져오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의 좀 더 실제 하드웨어 구체적인 동작을 살펴보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지면서 역시 이거는 이제 이미 언급했던 내용인데, 우리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메모리가 이제 여러 계층 구조가 있다는 걸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좁혀보면은 여러분이 좀 더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이제 집중해야 될 것은 메인 메모리와 CPU 옆에 붙어 있는 캐시 메모리 사이에서 캐싱이 꽤 성능상에서 이제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아까 웹 예를 들었지만 이제 더 확장을 하면은 가상 메모리니 웹 캐싱이니 뭐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은 맥락에서 이제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시스템 아키텍처 수업에서의 초점은 바로 이 메인 메모리와 CPU 옆에 바로 붙어 있는 캐시 메모리 사이에서의 어떤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좀 더 캐시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은 뭐냐라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혹시 우리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냥 살짝 제목만 혹시 이제 몇 끝나더라도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 그거예요. 지역성. 아까 코드에서 지역성이 있었죠. 루프 이렇게 얘기하고 어레이가 있을 때 어레이의 간격을 엘리멘트를 다음 거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느냐, 띄엄띄엄 접근하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복잡한 어레이 구조가 있다 하더라도, 또는 스트럭처 구조가 있다 하더라도 인접한 데이터를 바로 다음 명령, 즉 루프에서 또 이번 루프, 다음 루프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뭔가 코드 배치하는 것이 이 목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여담, 시간이 얼마 없지만 그럼에도 여담을 얘기하자면은 넥스트에 제가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 못지않게 넥스트에 가르칠 자격을 테스트하는 것도 꽤 이렇게 좀 엄했었어요. 저는 이미사 학장님이나 김포 학장님이나 이렇게 계시면서 엄청 엄해가지고서 리포트 같은 것도 내고 모의 강의도 하고 했는데, 그때 제가 탑표를 잡았던 게 바로 캐시 메모리였었습니다. 제 말 그대로 이제 전공, 제가 컴퓨터를 공부하고 전공했던 게 이런 메모리 쪽이라서 이쪽은 하고 싶은 말도 이렇게 많지만, 그러면서 이제 메모리 쪽이 일부분이 SSD를 이제 회사에서 하게 됐다는 건데, 이쪽은 제가 늘 재밌게, 저는 엄청나게 힘들게,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긴 알겠지만 석사, 박사 과정 거의 뭐 7, 8년 동안 이런 것만 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내가 전달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재밌는 분야인데, 이 학기가 지날수록 이 부분에 대한 강의로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게 아쉽다는 말을 여담으로 하고, 이 부분의 의미는 제가 가능한 짧게 이제 이번 학기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역시나 넥스트이기 때문에, 우리 넥스트이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메모리 하이라키, 캐시의 개념 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고요. 좀 관심 있는 사람은 캐시 내부이 이렇게 생겼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여러분한테도 필요합니다. 이 캐시를 설계하는 원리가 하드웨어 회로 설계하는 기술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상 메모리 교체 이런 거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결국 모든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다루는 작업이니까 데이터를 다룰 때 그런 큰 데이터와 일부 데이터를 가졌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뭔가 데이터를 다룰 때 그 개념을 소프트웨어로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비슷한 개념이 OS 속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TLB, 저 페이지 시스템. 그걸 진짜 캐시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래서 캐시 메모리의 내부 구조를 얘기할 거예요. 내부 구조를 얘기할 건데, 진짜 하드웨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논리적인 구조를 얘기할 겁니다. 왜 캐시 메모리는 이런 논리적인 구조가 됐나? 그걸 한번 그냥 그다음 왜 그랬나 그것만 자 이해해 보시죠. 이건 다시 한번 캐시 메모리라는 게 뭔가 그냥 평면적 그림이 여러분 이제 메모리가 나오면 항상 계층 구조를 생각하십시오. 모든 메모리는 다 계층화되어 있는 거고 CPU가 필요한 데이터는 뭐 여기서 가져오고 이렇게 했겠지만 메인 메모리에 있는 것의 일부를 가져오는 그리고 그 히트라는 것의 효과에 의해 가지고서 CPU의 프로그램의 성능이 높아지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구조 들어가죠. 질문. 캐시 메모리도 일종의 메모리입니다. 소자는 달라요. 요거는 D램입니다. 요즘은 DDR3, 뭐한 D램, DDR3, SD램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는 있는데 어쨌든 D램. 캐시 메모리는 S램입니다. 그래서 얘는 빨라요. 그러니까 빠릅니다. 얘는 느려요. 그러면서 얘는 용량이 작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메모리니까 메모리에 어떤 데이터를 쓴다거나 메모리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읽어온다거나 여기서 기본적인 방법이 뭡니까? 메모리 이만큼에 여기 뭐 1GB 메모리가 있다. 여기 1MB 메모리가 있다. 그리고 데이터를 1메가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메모리는 단지 참고가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그걸 꺼내올 수 있잖아요. 특정한 어떤 하나를 전체를 끄집어내는 거야. 그 방법이 뭐죠? 특정한 하나를 꺼내오려면 메모리에서 특정 하나를 꺼내온다, 특정 하나를 저장한다. 우리 저 기계와 어셈블리 코드에서도 뭔가 메모리 오퍼레이션을 하려면은 항상 뭘 가지고 그러니까 메모리다라고만 얘기했던 게 아니라 실제 메모리에서 오퍼레이션을 하려면은 주소. 그래서 여러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이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얘기할 때 메모리는 이제 우리 좀 더 유식하게 이제 소프트웨어는 다른 사람은 모르는 이제 하이어라키, 캐시 이걸 배우긴 했지만 모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메모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게 주소라는 개념이에요. 메모리는 주소를 액세스한다. 포인트, CS 포인트 이런 게 어려웠지만 다 근본이 주소로 되기 때문에 하여튼 주소를 해야 되는데 자 캐시도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캐시도 이제 주소를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메인 메모리가 0번지부터 1GB까지 있습니다. 캐시는 1메가니까 0번지부터 1메가번지까지 있어요. 캐시를 0번지, 1번지, 2번지, 500K번지, 1메가번지 이렇게 주소로 접근을 하게 되면 얘 주소하고 얘 주소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A라는 변수를 접근하는데 캐시 개념 알고 있으니까 모든 변수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캐시를 해서 한번 지역세계로 A를 접근하게 되면 다시 또 A를 접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캐시에다 올려놔요. 똑같은 A라는 변수예요. 똑같은 A라는 변수인데 우리 프로그램은 캐시에 있는 A를 접근할 때 하고 메인 메모리에 있는 A를 접근할 때 하고 다르게 접근을 하나요? 다르게 뿐만 아니라 알지를 못하죠. 아예 그 데이터가 캐시에 있는지 메모리에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캐시란 메모리가 별도로 있긴 하지만 잘 들으세요. 우리는 캐시의 주소 개념은 모릅니다. 캐시의 주소 개념 모르고 그냥 메인 메모리 그러니까 이건 또 하드웨어니까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게 되면 프로세스가 동작하면서 가상 메모리가 0에서부터 4GB까지 가상 메모리가 있어요. CPU나 프로그램은 바로 이것만 알고 있는 겁니다. A라는 변수가 있으면 또 프로그램 카운터도 CPU는 프로그램 카운터도 다음 명령 하는데 바로 메인 메모리에 있는 주소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마 밤랩 보니까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4단계까지 쉽지는 않을 텐데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그거 할 때 보면 메모리 주소가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 주소입니다. 여러분 이 메모리 배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캐시라는 게 전혀 보이지 않았죠. 여러분 어셈블리 코드조차예요. 바로 그겁니다. 캐시는 보이지 않아요. 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캐시를 접근할 때도
얘와 똑같은 여기 A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주소가 100번지다. 그럼 100번지라고 CPU는 100번지라고 줍니다. 그러면 이 캐시 메모리라고 했지만 캐시 옆에는 여기 메모리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이제 캐시 메모리 관리하는 로직이 붙어 있어요. 그 캐시 메모리 관리하는 로직이 100번지를 잘 해석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없는지를 다 판단해가지고서 여기 있으면 CPU한테 주고 없으면 메모리를 봅니다. 그렇게 동작을 해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면 무지무지 인생이 복잡해지거든요. 프로그램이. 사실 가상 메모리. 자, 이제 지금 여러분이 이제 가상 메모리 언급했죠. 가상 메모리가 동작하는 건 용어만 다 다를 뿐이지, 뭔가 지칭한 용어만 다를 뿐이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캐시와 거의 99.9% 동일한 메커니즘입니다. 가상 메모리도 우리가 가상 메모리 주소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지, 요놈이 메모리에 있는지, 이 부분이 하드디스크에 있는지 전혀 구별하지 않거든요. 단지 그걸 OS의 가상 메모리 관리하는 유닛에서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걸 유지하면서 내가 메모리를 액세스하면 페이지 테이블 액세스 해가지고 이게 메모리에 있는 것인지 메모리에 없는 것인지 판단하고 없으면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상 메모리에서는 페이지 테이블이 뭐니 이런 것들을 OS가 관리를 했지만 캐시에서는 이 메모리 캐시 메모리 칩 안에 붙여옵니다. 이제 이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게 일단 작으니까 굳이 메모리를 올릴 필요가 없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다 테이블 같은 걸 여기다 메모리를 올려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웃기는 모양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걸 빨리 읽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여기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여기 메모리에 있는 테이블을 액세스해요. 빨리 안 되거든요. 그래서 캐시 메모리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캐시 메모리 액세스 하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놓고 보면은 캐시 메모리를 지금은 우리 단순한 생각에서 읽는 것만 생각해요. 읽는 것만. 캐시 메모리에서 뭔가 데이터를 읽는 게 이게 이제 갖다 잡고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메모리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니까 주소만 주면 그 주소에 해당하는 데이터 그냥 읽어 나옵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여기다 주소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소를 그냥 바로 줄 수가 없어요. 1메가에 해당하는 주소를 바로 줄 수가 없고, 얘에 해당하는 주소를 줍니다. 그러면 그 주소를 가장 가장 평이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로직이 그 주소를 얘가 뭔가 테이블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전체 4기가바이트의 주소가 있는데 실제 램은 1메가바이트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여기에 있는지, 이놈이 없는지, 이놈은 여기에 있는지, 또 이놈은 없는지, 이런 테이블을 가지고 있다가 CPU가 주소를 이게 캐시가 캐시가 이걸 테이블을 가지고 있다가 주소가 오면 이 주소로 안 오니까 이 주소로 오면 1메가바이트, 만약에 이 주소로 여기서 온다 그럼 그냥 여기를 바로 액세스하면 되죠. 근데 이 주소가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주소가 오니까 이 주소를 가지고 이 테이블을 보고서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이렇게 이거 말고 방법이 있겠습니까? 캐시가 동작하는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데 사실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캐시가 또 빠른 게 아니네? 뭔가 지저분하네?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캐시가 이 주소를 이거 테이블 다 비교해야 돼요. 그러면은 4기가번지 우리 버추 가상 메모리에서의 페이지 테이블도 사실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사실은 빠른 메모리를 만들기 위해서 작은 메모리 1메가를 했는데 이 테이블을 저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메모리가 필요가 있어요? 최소한 몇십 메가는 더 필요하죠. 이게 이상한 게 돼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요걸 또 이 테이블 만들어가지고 하려니까 내부에다가 뭐가 이상하게 돼버려요. 자, 그래서 캐시 메모리의 구조를 우리가 따로 배웁니다. 캐시 메모리의 구조는 어쨌든 실제 데이터가 담겨있는 거는 바이트의 메모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소를 가지고 찾는 방법, 이렇게 찾는 방법은 좀 독특한 로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독특한 로직이 좀 더 빠르게 동작하기 위해서 단순히 테이블로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뭔가 좀 복잡한 구조체 형태로 논리적으로, 여기는 실제로는 바이트입니다. 실제로는 바이트인데 논리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구역화를 시켜 가지고서 대체해요. 그래서 이 테이블이 없더라도 이 주소가 오면 여기를 빨리 액세스할 수 있다.
일단 먼저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있다라면 여기서 빨리 읽어볼 수 있도록 캐시는 좀 특별한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캐시의 구조가 뭔가 메모리 구조와 별도로 다시 우리가 이렇게 배워지는 이유는 여러분, 메모리의 일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얘를 바로 액세스하려면 이런 테이블 같은 게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테이블을 가지고서 변환하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때문에 뭔가 다른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의 내부적인 구조를 뭔가 조직화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매우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메모리 구조를 셋, 라인, 블락이라는 세 개의 어떤 엔티티로 구분해서 구역을 정했어요. 구역입니다. 메모리 바이트들의 어레이를 이렇게 구역을 정했어요. 셋, 어떤 데이터를 묶고, 셋, 말하고 셋. 그러니까 이게 1메가다. 1메가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100K씩, 100kb씩 10개의 세트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한 셋 안에서도 100kb, 1kb씩 100개를 캐시 라인이라고 보내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게 캐시 블락이라는 건데, 사실 캐시 라인과 블락은 데이터의 관점에서 보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거였어요. 이런 테이블 같은 거 없이 이 주소로 이걸 빠르게 찾기 위해서는 뭔가 테이블에 해당하는 것 정도의 정보로서는 대등한, 정보의 어떤 성격으로 대등한 수준의 데이터가 있어요. 부가적으로.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블락에는, 이 하나하나의 라인에는 실제, 예를 들어서 1K라고 하는 거죠. 1kb에는 실제 데이터 1kb, 그냥 바이트 1kb 플러스 이 데이터가 뭔지 해당하는 어떤 실제 주소의 거에 해당하는지를 알려주는 부가 정보를 이렇게 추가로 갖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합쳐 가지고 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캐시 메모리는, 이거는 좀 바보 같다기보다는 좀 쓸데없는 질문이긴 한데, 질문하자면 저는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캐시 메모리와 일반 메모리의 내부 구조가 다른 점을 설명하라든가, 캐시 메모리 1MB에는 데이터 1MB, 비트 셀 1MB에 해당하는 비트만 저장되어 있다.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캐시 메모리는 1MB 캐시다라고 하면은 비트들, 이런 바이트들 1MB 저장하는 것 외에 부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메모리 사이즈는 1MB 캐시에 조금 더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D램은 진짜 딱 1GB, 4GB 그 메모리가 있는 거죠. 밖에 주소만 주면 이럴 식으로 거죠. 아무튼 또 얘기 그려졌습니다만, 캐시 메모리는 캐시 메커니즘을 동작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 메인 메모리의 일부를 담는 거다. 이게 만약에 얘 메모리 따로면은 얘만 1부터 1메가까지 인덱싱을 하고, 또 얘는 0부터 또 이렇게 인덱싱을 하고 이렇게 주소를 줄 텐데, 그게 아니라 얘의 일부를 담는 거기 때문에 얘도 전체 주소로서 액세스해야 된다. 그래서 캐시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려면은 이 주소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있는지 전체 이 주소의 크기만큼 테이블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캐시는 내부 구조를 세트와 라인이라는 걸로 구분하고, 라인 안에 실제 데이터 블락과 이 데이터가 어떤 주소의 것이냐 라는 부가 정보를 담는 데이터를 더 추가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캐시의 구조는 논리적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세트와 라인, 그리고 라인 안에는 실제 데이터 플러스 부가 정보 데이터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 부가 정보를 태그라고 얘기합니다. 태그, 꼬리표. 이 데이터의 꼬리표인 거죠. 이게 메인 메모리면 꼬리표가 필요 없죠. 그냥 이 위치로서 그냥 이것의 어떤 속성이 딱 알아지면 이게 100번지 데이터다. 근데 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100번지 데이터인지 200번이 되면 같은 캐시 위치에 있는 거라도 메인 메모리 100번지일 수도 있고 500번지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태그를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부가적으로 들어가는데 밸리드 비트가 들어가요. 이건 아마 가상 메모리에서 페이지 테이블에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왜 이 밸리드 비트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메모리가 우리가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뭐가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메모리는 전기가 들어가면 내가 아무런 라이트 작업을 안 하더라도 뭔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최소한 00000이라도 있어요. 그게 진짜 그 메모리 저장된 데이터일 수도 있고 가비지, 쓰레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캐시 데이터를 읽으려고 여기 접근을 했는데 우연히 테이프에 가비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100번지를 읽으려고 했어요. 메인 메모리 100번지를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0번지를 여기다 올려놓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그랬는데 이게 꼬리표가 우연히 가비지, 저비타고리트 잡음에 의해 가지고 100번지일 수도 있어요. 100번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쓰레기 데이터를 읽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를 대비해가지고 밸리드 비트를 이게 다 맞더라도 밸리드 비트가 밸리드하지 않으면 이 데이터는 의문 데이터다. 이렇게 인식하도록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캐시 메모리는 메모리로만 놓고 보면은 바이트의 어레이 똑같은데 실제 메인 메모리의 일부를 담아놓는 캐시이기 때문에 메인 메모리의 주소로서 접근하기 위해서 그 주소에 맞는 데이터인지를 빠르게 찾기 위해서 이러한 세트와 라인이라는 구조를 가진다. 그래서 그 라인 안에 들어가 보면 실제 데이터와 그 데이터의 꼬리표가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오늘 수업에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캐시 블락은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캐시 오퍼레이션에서는 모든 캐시 오퍼레이션은 블락 단위로 움직일 겁니다. CPU는 캐시에서 2바이트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캐시 메모리가 있고 아래쪽 메인 메모리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 미스가 나면 내가 2바이트를 읽으라고 했는데 미스가 나면 메인 메모리에서 읽어와야 됩니다. 이럴 때 이 바이트 하나만 메인 메모리에서 읽어오지 않습니다. 항상 블락 단위로 움직여요. 가상 메모리에서는 단위가 뭔가요? 혹시 기억나나요? 태우? 가상 메모리에서도 여기 프로세스가 있고 하드디스크에 가상 메모리 있을 때 이 페이 여기에 에러가 여기 이게 메모리가 없어. 그러면 여기서 읽어봐야 돼요. 읽어올 때 한 바이트 또는 한 워드 이렇게 읽어오지 않고 그래서 페이지라고 합니다. 페이지 단위를 읽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또 컴퓨터 시스템의 버스가 32비트 이뭐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는 거는 실제 바이트 단위를 하더라도 한 번에 전송한 단위가 퍼짐을 해가지고 전송의 효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32비트 컴퓨터, 64비트 컴퓨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CPU가 64비트 숫자를 한꺼번에 더할 수 있다,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데이터의 전송에 한 단위가 이렇게 퍼짐을 해가지고 전송의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바이트 읽어오는 시간이나 64비트 8바이트 읽어오는 시간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된 거고 이런 캐시에서도 그런 전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캐시와 메인 메모리와 캐시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단위는 블락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쓰는 실제 지금 인텔 CPU 이런 데서 보통 이 블락은 64바이트가 한 블락입니다. 64바이트씩 한꺼번에 있는 거죠. 나는 현재 인티저 변수 하나만 액세스했지만 그 인티저 변수 뒤로 붙어있는 메모리에 64바이트 한꺼번에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효과까지 되냐면 지역성 이렇게 어레이를 A에 N 이런 어레이가 있을 때 내가 A에 0을 액세스했다. 썸에다가 A 0을 이렇게 액세스했다라고 할 때 A 0 하나만 읽어오는 것이 아니라 쭉 붙어있는 쭉 있으면 바이트 있을 때 64개, 16바이트, 16개의 이 엔트리를 같이 다 캐시 돌리고 그래서 처음에 A의 제로를 액세스할 때는 캐시가 없으니까 메모리에서 읽어오는 시간이 좀 길었지만 다음에 루프를 돌면서 다음에 0, 1, 2, 3 이렇게 액세스할 때는 2, 3, 4 다 캐시에서 바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락 단위로 캐시는 오퍼레이션 블락 단위로서 이렇게 메인 메모리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해가지고서 한 번 전송 효율, 한 번 읽어올 때 한 바이트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읽어오는 전송
그래서 효율도 높일 수 있고 한꺼번에 읽어놓으니까 다음번에 이렇게 지역성이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 계속해서 히트를 낼 수 있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취재는 64비트 아니에요? 그거하고 이건 64비트 이거는 아키텍처 얘기했던 거고요. 네. 이거는 이제 메모리의 단위가 64바이트. 그 64와 이 64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방금 64. 이제 이걸 왜 컴퓨터에서 뭔가 데이터를 움직일 때 왜 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큰 덩어리를 움직이는 거죠. 32비트 컴퓨터는 32비트 워드 단위로 이렇게 CPU 이걸 섞을 수가 있겠고 64비트는 64비트 크기로 이렇게 있어요. 한번 내가 이게 캐릭터다. 이게 또 캐릭터가 돼가지고서 한 문자만 저 메모리 변수를 읽고자 하더라도 메모리나 캐시에서 64비트를 한꺼번에 이렇게 그런 것이 캐시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이 경우는 이제 그 64하고 또 같이 엄선된 건 아니지만 크기가 64바이트 단위로 보통 이때 또 이제 한 가지 또 그러면 이걸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이런 거 아닙니까? 한번 제가 장점을 얘기한 거라서 그러면 단점도 있는 거죠. 커지면 효율은 높이지만 어쨌든 이게 크면 읽어오는 시간이 길어지죠. 이게 64비트가 64바이트이기 때문에 64비트 아키텍처에서도 사실은 여러 번 읽어봐야 돼요. 한 번 64비트씩만 읽어보니까 여러 번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트레이드 오프를 해가지고 현재 우리 인텔 이런 시스템에 적절한 크기를 64바이트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캐시의 내부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럼 왜, 자 이제 아까 부가적으로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여러분이 얘기했지만 그럼 왜 이제 또 요것만 있으면 요것들만 다 훑어놓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걸 하면은 이렇게만 캐시 메모리에다 구성해 놓으면은 메모리 주소하고 이거 비교해가지고서 읽어보면 될 텐데 또 왜 이렇게 해놓겠냐? 역시 성능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1MB짜리 캐시예요. 이게 한 64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저거 감산이 안 되는데 수십 개의 이런 것들이 1MB에 들어있겠죠. 수십 개인가 수백 개인가 하여튼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주소를 주면 그 수십 개, 수백 개 있는 것 중에서 이걸 비교하겠죠. 이 꼬리표. 꼬리표 비교하는데 하나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수십 개를 다 비교해야 되잖아요. 수십 개를 다 비교해가지고 이 꼬리표가 내가 찾는 건가 확인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읽어야 될 겁니다. 그것도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트까지 나눈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 해시 배웠죠, 자료구조에서. 아직도 안 배웠어요? 다음 주에 여기는 첫 학기니까 첫 학기 아닌 사람들 있죠. 여기 있는 게임 여기 이쪽 사람들은 자료구조 2로 다 배웠죠. 선생님이 학교에서 해시 배웠죠, 해시. 네. 해시의 가장 큰 모티브가 뭔가요? 서치하는 데 있어서 효율, 이 해시 자료구조의 장점이잖아요. 우리가 아마 자료구조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게 있는데 자료구조의 큰 부분을 찾아내는 게 다 서치예요. 어떤 식으로 자료구조를 꾸며놓으면 서치가 빨라진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우리 틀리고 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해시라는 걸 만들어두게 되면 이만큼의 서치 공간이 있는데 실제 이쪽 저장된 거에서는 해시 테이블을 해가지고서 이건 100만 개가 있지만 이것은 1000개 이렇게 해시 테이블을 만들어두게 되면 서치하는데 더 빨라진다. 저장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해시 펑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해시 펑션이 이제 올 수 있는 게 이론적으로 맞는데 우리 컴퓨터 시스템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해시 펑션이 뭔가요? 나머지죠. 그겁니다. 이게 수천 개가 여기 수십 개 흩어져 있으면 수십 개 다 비교해야지만 다 꼬리표를 비교해야지만 딱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일부는 우리 해시처럼 미리 해싱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 주소가 4기가번지가 있지만 이 중에 일부는 여기에만 들어가고 해시, 일부는 여기에만 들어가고 이 안에 그러니까 이 전체로는 1000개의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나눠져가지고 여기에 100개, 여기에 100개, 여기에 100개가 있어요. 해시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면 1000개를 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100개만 비교하면 찾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또 빠르게 찾기 위해서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시의 구조는 자, 정리하면
일부러 캐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태그 정보를 가져야 되는 라인이 필요하고, 이것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해싱 같은 관리는 셋을 두잖아요. 그래서 전체 캐시는 이제 딱 보면은 전체가 몇 개의 세트로서 해싱 이렇게 되고, 그 안에 몇 개의 라인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는 할 수 없어요. 이 안에서는 태그를 비교함으로써 내가 찾는 데이터를 찾아야 돼요. 그게 해싱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빠르게 찾기 위해서. 이쪽으로 설명했죠. 여기 이제 읽는 과정, 주소는 읽는 과정, 요 앞에, 맨 앞에 있는 간단한 것만 보죠. 이게 30MB라고 해서 32투잖아요. 그러니까 캐시가 1메가밖에 안 되더라도 캐시한테 주는 주소는 32비트예요. 이게 애초에 처음에 가장 나이브한 건 뭐였어요? 요거에 테이블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주소가 여기 있나 있네. 테이블에서 그거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태그와 해시 셋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32비트가 주어집니다. 32비트가 주어지면 맨 아래쪽은 블락입니다. 블락 64비트 데이터죠, 데이터. 64비트면 64바이트. 64바이트면 어떻게 했죠? 88. 6비트네, 6비트죠. 6비트 주소는 이 블락 안에 바이트를 인덱싱하기 위해서 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게 세트를 나타내요. 이걸로 해싱을 합니다. 이거 32비트인데 6비트 떼놓고 이걸 캐시 크게 따지면 달라지겠지만 앞에 있는 7비트를 가지고 셋을 인덱스를 합니다. 셋을 인덱스해요. 그리고 이 안에 만 3개가 있다. 그러면 이 태그 앞쪽에 있는 주소 비트. 그러니까 이 태그도 주소 꼬리표인데 이게 전체를 가질 필요 없는 거죠. 이거에 의해서 결정은 되니까 결정된 걸 빼고 결정되지 않는 것 이걸 가지고 이 태그를 비교하는 거죠. 보면은 셋을 가지고 해시를 해서 모듈합니다. 해싱을 해서 이거 떼낸 거죠. 모듈다 하니까 이거 가지고 셋을 식별해내고 그 다음에 3개가 있는데 이 3개 중에 어떤 거라는 것은 이 태그 비트. 여기에 저장된 태그와 이 주소가 바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캐시 컨트롤, 캐시 밖에 있는 컨트롤 로직은 바로 이런 로직, 이런 비교 로직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면 처음에 했던 아이디어에 비해서 상당히 단순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체 테이블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전체 테이블을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주소가 들어오면 캐시 컨트롤러 유닛은 캐시를 제어하는 그 하드웨어는 이 인덱싱, 해싱하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하드웨어 여러분 코드에서도 해싱을 간단하게 했던 것처럼 하드웨어 구현도 매우 간단합니다. 해싱하는 거 하고 요거 비교하는 거가 있습니다. 이거 요 비트 수만큼 이 태그하고 비교하는 그 로직만 캐시 옆에다 붙여놓으면 캐시가 동작이 된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래서 셋이 맨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시험 강의사한테 그걸 다 하겠네요. 요걸 딱 넘어가가지고 여기 보면은 셋이 그거 아주 좋은 그 생각이라기보다는 아주 자연스러운 아이들의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상 그 셋은 모듈 연산을 해야 되니까 맨 앞쪽에 있으면 편하겠는데 왜 가운데 해놨을까 이상하죠. 요 그림에서는. 근데 이 그림은 제가 봐도 이 그림을 봐서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자, 가운데 있는 이유는 공간 지역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간 지역성을 캐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자, 왜 그러냐면 이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메모리예요. 4비트짜리 16바이트짜리 메모리인데 이거는 세트를 맨 앞쪽에 있는 걸 세트하는 거예요. 맨 앞쪽에 있는 거. 그 뒤에 사이즈 블락이 어쩌고 이런 거 잊어버리고요. 세트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 비트가 있는데 맨 앞쪽에 있는 2비트를 가지고 세트를 이게 캐시가 4개의 세트가 있어요. 4개의 세트가 있어가지고 맨 아래쪽에 앞쪽에 있는 주소를 가지고 세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가 같은 셋이고 이렇게가 같은 셋이고 이렇게가 같은 셋이 되겠죠? 분배되는 건 크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보통 메모리에서 공간 지역성이 있으면 메모리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쓰겠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씁니다. 아니면 이 뒤에 더 붙어있다면 이 안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쓰겠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하고 같은 셋입니다. 같은 셋. 같은 셋이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는 캐시의 위치하고 얘가 들어가는 캐시의 위치가 같은 위치예요. 또 다시 말하면 캐시의 공간이 작다라고 하면 아까 교체한다고 했죠. 해싱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해시 펑션 하게 되면 같은 해시 펑션이 있으면 안에 있는 하나를 그거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링크들을 계속 연결시키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링크를 계속 연결해가지고 하는 걸 했겠지만 우리 캐시 같은 걸 하게 되면 얘하고 같은 셋이라면 이 둘 중에 하나만 예를 들면 하나만 실제 캐시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캐시가 작으면 캐시가 작으면 만약 여기 안에 요 메모리 이 정도만 담을 수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 안에다가 하나만 들어가요. 그래서 다음 걸로 가면 같은 세트에 이게 들어가죠. 또 다음 거 가서 같은 세트에 들어가죠. 그래서 한동안 요만큼의 공간 지역성이 발휘되는 동안 이만큼 동안 캐시가 이만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만 계속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크면은 여기 안에서 계속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만큼 시간 동안 여기만 일부만 사용하는 뭔가 좀 찜찜한 것들이 생기고 만약에 이 사이즈가 작다면 이렇게 크지 않고 만약에 이 사이즈 하나만 없었다면 얘는 없어지고 얘는 그 다음 볼때 없어지고 또 그 다음 볼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루프를 돈다. 루프를 돌게 되면은 계속 다음으로 갈 때마다 다시 캐시 미스가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즉 이걸 이제 우리 여기서 설명하는 건 충돌 미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간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아요. 전체 캐시 공간은 부족하지 않은데 내가 들어가도록 지정된 자리였어요. 지정된 자리에서 앞에 다른 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 내가 들어가서 다른 놈 쫓아내버리거나 이런 걸 해가지고 다음번 그걸 액세스할 때 미스가 날 수 있습니다. 저 전체 본 캐시 크기가 저 4개밖에 안 돼요. 네. 캐시 세트가 4개가 있다는 요 안이 얼마나 클지를 모르는 거죠. 저 안에 저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렇게? 네. 이게 같은 셋이기 때문에 요만큼 여기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기에만. 그렇죠? 그 말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캐시가 무지무지 크다고 하더라도 이걸 활용하지 못하고 이것만 활용하는 뭔가 비효율성도 생기고 만약 캐시가 적다라면 그때 진짜 충돌 미스가 나버린다는 거죠. 근데 보통 공간 지역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이렇게 연달아서 액세스 한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이 뒤에 주소가 더 있다고 했을 때 이 뒤쪽을 가지고 셋을 구별하는 저 해시 펑션 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연속되어 있는 이 메모리 위치가 각각 다른 세트에 한다. 다른 세트. 그렇죠? 다른 세트 한다는 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여기서 첫 번째는 여기, 두 번째는 여기, 세 번째는 여기, 네 번째는 만약에 운 좋게 뭐냐면 프로그램 코드가 이렇게 루프를 도는 코드다. 루프를 도는 코드라면 이 전체가 다 캐시 안에 있으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하드웨어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캐시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세트는 뒤쪽에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루프가 안 돌면 어떻게 해요? 확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가능성. 루프가 없으면 여기다 있는 건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한 자리에서 충돌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죠. 왜? 공간 지역성이기 때문에. 여기 액세스하고 여기 액세스하고 여기 액세스하고 이렇게 띄엄띄엄 액세스하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쭉 이렇게 액세스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캐시 전체에다가 틀어 놓는 것이 캐시를 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른쪽처럼 하면 캐시가 저런 외에는 쪽처럼 저렇게 안 생겼잖아요. 똑같이 생겼다니까요. 저거는 지금 셋별로 나뉘어 있잖아요. 셋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렇게 하면 셋별로 나뉜 게 셋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얘는 맨 위에 셋을 들어가고 해시 펑션 이렇게 해시 요걸로 해시가 나온다. 이렇게 해시 그렇게 흐트러뜨리는 게 캐시를 좀 더 확률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유는 공간 지역성이 있기 때문에. 공간 지역성이 없다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똑같죠. 그래서 캐시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자, 그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주 캐시 구조를 다 이제 설명하기 힘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왜 그런다고 했어요? 캐시에서 빠르게 찾기 위해서. 자, 이제, 그러니까, 자, 제가 아까 우리 넥스트에서 학습의 목표는 뭐 용어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는 왜라는 것. 여러분이 처음 배우니까 사실은 이 영국 공부는 이게 많이 나오면 왜 이상의 것들을 이제 많이 하긴 해야 되는데 처음 지금 이 개념을 배울 때는 왜에 대한 대답을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하십시오. 자, 캐시가 아까 여기 얘기한 그냥 메모리였어요. 메모리. 우리가 그냥 아는 메모리였어요. 그럼 주소를 액세스하면 돼요. 주소를 액세스하면 되는데 우리가 왜 이런 캐시의 구조라는 것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만들어졌으며 또 공부한 것인가? 캐시는 메인 메모리를 말 그대로 캐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들어간 게 아니라서 캐시를 주소로 바로 액세스하려면 주소 변환 테이블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캐시는 메인 메모리의 일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액세스한 것이 이 캐시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하고 그게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읽어내요. 여기 딱 주소, 여기는 100번지, 여기는 90번지, 여기는 80번지. 이렇게 주소를 액세스할 수가 없어요, 캐시를. 그래서 그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비교를 빠르게 하려다 보니까 뭔가 아이디어를 낸 게 처음에는 테이블을 테이블을 두지 않고 가상 메모리의 페이지 테이블처럼 테이블을 놓지 않고 각각의 데이터에다가 포리표를 달아놓는 거죠. 포리표 달아놓으면 전체 테이블은 필요 없고 각각의 여기 들어있는 것에 대한 데이터만 있으니까 정보만 있으면 되니까 이 캐시가 엄청나게 커질 이런 이제 그 이상한 건 안 생긴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요 1MB의 캐시 안에는 이런 것도 여러 개가 들어있는데 수십 개가 들어있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찾으려다 보니까 이 그 수십 개의 이 태그를 다 비교를 해야지 이게 내가 원하는 주소의 데이터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빠르게 찾기 위해서 이것들을 이게 만약 이 라인이라는 것이 캐시 안에 1000개가 있다. 그러면 해시 펑션으로 100개씩 또는 뭐 그건 설계에 따라서 500개 이렇게 하든지 200개 하든지 이렇게 세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찾을 때 먼저 세트로는 아주 쉽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세트를 찾아가는 거랑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 하드웨어도 이렇게 그냥 이 00 이거 딱 가는 건 엄청 빠르고 일단 간 다음에 1000개가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10개, 이 안에 들어있는 100개만 태그를 비교함으로써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캐시 설계에 따라서 메인 메모리의 데이터가 어떤 세트로 들어갈 거냐는 고정이 된다는 거죠. 어떤 메인 메모리에 있는 어떤 데이터는 항상 이 세트에만 들어가고 어떤 데이터는 항상 이 세트에만 들어가고 자, 이게 기본이고 뒤를 보면은 캐시의 종류라고 해가지고서 종류가 왜 나오는지만 언급을 하죠. 지금까지 얘기한 게 캐시는 어쨌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더 한 걸 더 나가 보려고 그걸 종류 나눠. 직접 사상. 그다음에 무한 사상. 완전 무한 사상. 사상이라는 것은 영어로 맵핑이라고 해서 어떤 두 개의 개체가 있을 때 여기를 여기로 연결시키는 것. 그래서 사상이라고 했다. 캐시에서는 어떤 주소값을 캐시의 어떤 위치 연결시키는 아까 세트 이렇게 한번 그러는데 저 바로 캐시 펑션이라는 그 방식을 직접 사상은 뭐냐? 직접 사상은 셋 안에 블락 하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주소로 얘기하면 이 태그가 없어요. 태그가 없고 이 전체가 이 세트예요. 그래서 어떤 한 세트에는 하나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저기 태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전체 하나 된다고 했는데 이 전체만큼 이게 엄청나게 많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일부만 있어요. 그때 진짜 모듈을 연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2에 뭐 20승 해가지고서 무지 많은 크기지만 실제 세트 개수는 10개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하나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메모리는 이렇게 많이 있고 캐시는 이만큼 있을 때 세트가 이렇게 있는데 직접 사용한 것은 여기 하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만 들어갈 수 있어서 얘가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 중에 하나 여기 들어가 있으면 다른 거는 절대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가 아니라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들어갔을 때 얘가 필요하다 그러면 얘가 없어지고 얘가 들어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편리한 게 뭐겠습니까? 이런 편리하다고 이러면 장점이 뭐겠습니까? 제 검사를 빠르게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여기가 2개가 되든 3개가 되든 전체는 아니지만 이 안에서 다시 검사해야 되잖아요. 테이블 비교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만 비교하면 되잖아요. 매우 빠르게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있으면 가져올 수 있다는 단점은 뭐겠어요?